자,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명제 파트를 5문제씩 한번 확인해서 그 단원의 개념을 한번 확인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15년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 2번에 나오는 2점짜리로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먼저 명제 x는 2이면 x세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명제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2는 3보다 작다. 자, 누가 봤을 때도 이거는 우리가 참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2가 3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것 또한 우리가 물론 2는 3보다 작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 이것은 틀렸으니까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우리가 참이나 거짓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만약에 x는 2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니라 우리는 얘를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한번 봤을 때 x는 2이면 요것 또한 우리가 조건 p라고 둘 수 있고, x세제곱 마이너스 k가 0 되는 것도 우리가 또 다른 조건 q라고 둘 수 있습니다. 얘가 항상 참이 되도록 하는 것은, 자,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얘가 만약에 무조건 참일 때는 이렇게 화살표에서 가운데 줄을 2개 그어서 항상 참인 것은 p이면 q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x가 2라고 했으니까 요 식에서 또한 우리가 x에 2를 넣으면은, 자, 먼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k가 0인데 우리가 x에 2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2를 대입하면은 세제곱. 자,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k가 0이 되고, 당연히 우리는 k가 8이 되어서 바로 5번이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명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조건이 어떤 건지, 그리고 참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화살표를 2개로 붙여준다는 것, 이 정도의 개념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조건 P와 Q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봤듯이 조건 P와 조건 Q가 주어졌는데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조건 P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우리가 이렇게 먼저 수직선을 그려주고, 자, P를 우리가 한쪽 변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얘는 우리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x-3,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서 확인해 보면은, 먼저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과 3인,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수인 아래로 볼록하는 2차 함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했으면 이 부분에서 0보다 작은 것은, 자, 0보다 작은 것은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그러면 확인해 보면은 0보다 작은 것은 아래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있으면은, 자, 사이 범위가 되고, 이렇게 사이 범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식에서 등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경계선을 색칠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 조건은 X가 A보다 작다인데 그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겹칠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A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쪽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P에서 Q가 참이 되려고 하면은, 자, P가 Q로 가는데 참이 된다면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집합은 우리가 대문자로 쓰죠. P가 Q 안에 포함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걸 먼저 알면은 이제 P가 큰지 Q가 큰지 다들 아시죠? Q가 당연히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색칠하고 있는 P의 범위를 무조건 포함하는 A는 무조건 3보다 큰 3 이상의 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A가 등호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되면 A가 3 이상이고 여기서 만족하는 A는 우리가 구하는 A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먼저 이렇게 명제에 화살표가 있으면 그것을 집합의 포함 관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화살표를 받는 쪽에서 입이 더 벌어지는 더 큰 관계인 이런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2015년 고등학교 2학년 이과 11월 7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제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9가 0이 아니면 x는 3이 아니다가 참일 때 우리가 a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지 않고 등호에 부정이 들어간 상태로 있으면은 이 문제는 되게 우리가 푸는데 헷갈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앞에서 봤듯이 첫 번째 거를 조건 P라고 두고 우리가 조건 Q라고 했을 때 자, P에서 Q가 참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대우를 이용하면 되는데 대우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대우는 두 개의 순서를 바꿔주고 자, Q가 먼저 앞에 나오고 그리고 P를 뒤에 적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부정 우리가 부정은 물결 표시로 낫을 표시하는데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렇게 대우를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각각의 부정을 하면 자, 먼저 P가 이렇게 돼 있을 때 not P를 먼저 구하면은 여기 부분에 등호가 들어가는 것으로 구할 수 있고 not Q 또한 우리가 여기에 등호로 바꿔주면은 우리가 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명제를 우리가 대우로 바꿔주면 x가 3이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9는 0이다. 자, 이렇게 바꿔주면은 우리가 아까 1번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x가 3이니까 원래 식에다가 3을 넣으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을 넣으면은 9 마이너스 3a 플러스 9가 0이 되고 정리해주면은 3a가 18이 되고 자, 우리가 구하는 a는 그러므로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뭐가 아니면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대우를 만들어주면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우를 설명했으면은 역을 알아야 하는데 역은 대우는 요것의 순서를 바꾼 다음에 부정까지 둘 다 붙여준 게 대우고 자, 이거를 역으로 바꿔주면은 그냥 순서만 바꿔준 Q는 P이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참이라고 했는데 P에서 Q로 가는 게 참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화살표에서 이 가운데 줄을 두 개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 이런 걸 설명할 텐데 자, P에서 Q가 참이면은 P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자, P가 화살표를 주니까 충분하니까 줄까요? 아니면 필요하니까 줄까요? 당연히 P의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하니까 P에서 Q로 화살표를 주게 되고 얘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Q에서 봤을 때는 자, Q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Q는 P이기 위한 내가 화살표를 받으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해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랑 Q가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으면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거를 이번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는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부등식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명제와 다르게 절대 부등식은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는 도형 문제나 기타 등등의 문제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산술 기하 편견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이렇게 1, 2, 3, 4번을 적어 놨었는데 하나씩 확인해 보면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때 a랑 b가 0일 때는 우리가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뒤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요 등호 안에,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애들이 만족할 때 요 각각의 등호를 모두 만족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내용이고, 3번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1번, 2번, 3번은 우리가 봤지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의고사에는 보통 4번 산술, 기하, 조합, 평균만 나오고 일반적인 내신 문제에서 1, 2, 3번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만 요 1, 2, 3번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4번 문제만, 4번 내용만 한번 확실히 보겠습니다. 자, 2분의 ab는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루트 ab는 a 플러스 b분의 2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내용인데, 첫 번째를 산술, 두 번째를 기하, 세 번째를 조합평균해서 산술 기하평균 또는 산술 기하 조합평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보면은 요 앞에 두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쓸 때는 뭐 a 플러스 b가 항상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풀고, 이때는 a랑 b일 때가 등호를 성립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것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하면은 여기에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 또는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봤을 때, 자, 두 실수 x, y에 대하여 x, y는 0보다 크고 x 플러스 y가 3일 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두 합의 최소값인데 산술 기하평균을 쓰게 되는데, 자, 우리가 두 개가 같을 때 항상 우리가 구하는 최대 또는 최소값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3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두 개가 만약에 같다고 치면 x도 2분의 3이 되고 y도 2분의 3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2분의 3의 값을 x랑 y에 각각 넣어주면 우리가 역수가 되니까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를 해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3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온대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경계선에 여기 등호가 될 때 최대 또는 최소값이 포함되니까 구하는 문제에서 이 두 개가 같다고 하면 문제를 바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술 기하평균은 두 개만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는 2가 생략된 거 다들 아시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3개를 했을 때는, 자, 3개라면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3개니까 당연히 3으로 나눠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자, 이렇게 a, b, c를 모두 곱하는데 여기 3이 있는 세제곱근이 되면 요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마무리로 정리할 내용은 산술, 자, 1번, 2번, 3번의 절대 부등식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내신엔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술 기하평균은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산술 기하평균은 나오는 이유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내용인데, 그러면 그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항상 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x 플러스 y가 3이니까 각각을 2분의 3이라고 두면은 우리가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 문제는 제가 조금 어려운 4점짜리 문제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11월 달 모의고사의 4점짜리 문제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이라고 하자. 자, 여기서 진리 집합이라는 말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해의 집합을 P라고 했고, 이 소문자 Q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Q, 대문자 Q로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소문자 R 조건에 만족하는 해를 대문자 R이라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명제 먼저 주어진 걸 한번 확인해 보면 not P는 not R이 되고, 그리고 R은 not Q가 되고 not R은 Q가 됩니다. 자, 이게 모두 참이라고 했을 때 보기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 주어진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이 주어진 것들의 대우가 항상 참이니까 명제가 참일 때 우리는 대우가 참인 거를 항상 알기 때문에 먼저 순서를 바꿔서 R의 부정은 P가 되고, 얘도 Q는 R의 부정이 되고 Q의 부정은 R이 되고, 이렇게 각각의 대우를 써서 한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꼬리 물기, 우리가 뒤에 이어지도록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자, 얘는 Q의 부정은 R이 됐는데 R은 Q의 부정이 된다고 했고, Q는 R의 부정이면 R의 부정은 Q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나타내면은 R은 Q의 부정과 완전히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둘의 관계는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R의 부정이 P가 됐는데 요 먼저 위에 거에서 확인해 봤으면, 자, not P는 R이 되고 R은 바로 Q의 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가운데 거를 하나를 없애더라도 P의 부정은 Q의 부정이 참이 되는 것이고, 이거의 대우까지 써주면은 Q는 P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정리를 먼저 해놓으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 1번부터 한번 집합관계로 된 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P의 여집합은 우리가 P의 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R은 R이라고 했을 때, 자, 당연히 더 큰 쪽에서 화살표를 받으니까 P가 아니면은 R이다 라고 하면은 P가 아니면 R이다. 기억은 첫 번째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이면 Q이다. 여기서 이제 집합관계로, 집합이 아닌 명제로 나타내면 P이면 Q이다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Q이면 P라고 했지 명제가 참이라고 그 여기 항상 성립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나왔다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얘는 안타깝게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P와 Q의 교집합을 하면은, 자, 먼저 Q가 P 안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P와 Q의 교집합을 하면은 더 작은 게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내용은 하면은 Q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Q는 R의 여집합과 같다. 우리가 아까 봤을 때 Q는 R의 여집합과 같다. 자, 여기서 Q가 R의 부정이 되고 R의 부정은 Q가 되니까 Q는 R의 부정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집합관계로 나타내면은, 자,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디귿 또한 맞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문제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자,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을 나타낼 때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명제가 주어졌을 때 이 명제를 집합의 포함 관계로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명제가 참이면은 항상 대우가 참인 것, 그리고 명제가 참인데 그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내용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명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